2024 부여 문학대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수상하신 이우신님께도 축하를 보냅니다. 오늘 부여를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행사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이 그 축제에 제가 저희 특강을 부탁해서 제가 그 잠시 분열에서 통합으로 그리고 경쟁에서 상생으로 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가 뭐냐, 또 최대 불행은 뭐냐. 아마 분단일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지리적인 분단, 정치적인 분단, 사상적인 분단, 그리고 끝없는 대립.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난제는 또 뭐냐? 역시 분열과 갈등입니다. 정치적 갈등, 이념적 갈등, 지역적, 계층적 갈등이 첨예합니다. 물론 인간은 개성이 다르고 또 목표가 다르니까 의견이 다르고 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갈등은 그 사회, 그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경우는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 7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민족 대결, 권위 경쟁, 국력 소모, 얼마나 민족적으로 불행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의 가장 치열한 이념적 대결과 갈등이 심각한 데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대결, 정책적인 대결, 그건 어느 나라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념적 대결입니다. 이념적 대결. 그 이념적 대결이란 결국 자유민주냐, 사회민주냐 하는 이념적 대결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념적 대결의 문제점은 내가 이런 이념을 선택했을 때 그 이념이 절대적이다. 자기의 이념이 절대선이고 절대 진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절대 악이다. 그러니까 절대 악인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바로 정의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타협이고 이런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끝없는 그러한 그 극한의 투쟁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첨예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한국사에서, 현대사에서 문학의 양극화는 이미 그것도 100여 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우리 문학계에는 대금문학, 민족문학, 1945년 해방이 됐을 때는 좌익문학, 우익문학, 1920년 현재 좌파문학, 우파문학, 예술가도 좌파 예술가, 우파 예술가. 이게 뭡니까? 문학은 독자적인 것이고 독립적인 것입니다. 왜 문학이 그런 이념에 휩쓸려서 이 정권 저 정권의 철새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영원히 독자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세계의 흐름은, 세계사의 흐름은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과학, 그 모든 분야에서 오히려 분열에서 융합으로, 대립에서 상생으로 가는 그런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 20세기 이전의 세계사를 가리켜서 윈, 로스, 세월, 승리, 패배 이론입니다. 과거 우리들의 삶은 내가 살고 너는 죽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하고 일방적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바로 제국주의, 식민주의, 침략주의, 독재주의가 나왔던 것이죠. 그게 바로 20세기까지 세계사예요. 근데 21세기 세계사는 뭐냐? 윈 세월, 승리 시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더불어 사는 것. 자, 이것이 바로 21세기 윤리고 철학이고 방향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상생주의라고 말합니다. 상호협력하고 국제협력하고 동반성장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가 지향하는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이고 정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프랑스의 질 들레주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역사를 보면 우리들의 의식에는 수목형의 사고와 리듬형의 사고가 있다. 수목형이란 나무 형태의 사상, 사고, 가치관. 여러분들 나무의 대표적인 상수리 나무 봅시다. 오직 하늘만 향해서 뻗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요. 오직 상수리 나무는 유일한 자기 폭풍을 잡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20세기까지 우리들 역사를 대변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목형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사고는 그런 수목형이 아니라 리즘형의 사고라는 것이죠. 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줄기, 채소입니다. 여러분들 대나무 또는 잔디를 보세요. 대나무나 잔디를 보면은 그렇게 촘촘히 박혔는데도 서로 잘 삽니다. 왜? 그 밑에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리즘형의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리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방법, 아니 21세기가 지향하는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정치나 그 모든 우리들의 비전은 바로 리즘형, 대나무처럼 그 밑에 뿌리를 서로 연결해가면서 상부상조하는 그런 그 상생의 윤리, 상생의 사고, 이게 바로 리즘형의 사고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국력으로 보면 50대 1이에요.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2년이 넘도록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크라이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즘, 마치 잔디뿌리처럼 주변에서 서로 돕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일방 게임이 지금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상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이론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세기 첨단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첨단 과학의 특징이 뭡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인터넷 시대로, 한마디로
지구촌 시대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경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지구가 한 시민처럼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간격이 없는 시대,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입니다. 시간과 공간, 개인과 단체, 그 모든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계는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회에서는 윈 로스 세오리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또 서로가 동반 성장의 방향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더 결정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확신시켜주는 게 요즘 최근에 나오는 과학으로서 양자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과학,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의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럼 고전물리학이 뭐냐? 고전물리학의 특징은 만물은 형태, 성질 모두 다르다. 모두 다르다는 얘기는 너와 나는 다르다. 더 나가면 너보다 내가 낫다. 이게 바로 고전물리학적 사고입니다. 다시 말해 계층적 사고, 계급적 사고, 서열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신과 물질 또는 이성과 감성, 정신과 육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분화시켜서 차별화하고 분열한 것이 그동안이고 그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고전물리학, 고전과학의 뉴턴 이후에 그 고전과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에 와서 완전히 이것이 뒤집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달과 별과 지구와 그리고 여기 새덩이와 나무덩이와 사람과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다 뭘로 되어 있냐?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인간이나 말이나 풀잎이나 여기 세멘트나 그 어느 것도 다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공통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원자예요. 그렇다면 이 원자의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 우주를 알고 나를 알고 시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도 새롭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양자역학적.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부에서 특강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야 이러면서 매월 지금 특강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방향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는 하나같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아니, 우리가 돌이면 돌, 해면 해, 달이면 달 하나밖에 없는 거고 유일하고 단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의 상태에서 보니까 두 가지로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만물이 파동이었다가
때로는 입자, 덩어리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흔들림, 파동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원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정답이 하나라고 지금까지 진리는 하나, 오직 하나라고 생각, 정답은 하나라고 생각, 내가 믿는 진리가 가장 그 유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최고의 공통적인 원자를 보니까 진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진리는 둘이었어요. 파동도 됐다가 입자도 되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이 하나라는 사고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그거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사고가 절대적이고 진리다 이렇게 믿고 그거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이데올로기의 그 이념이에요. 그런데 원자의 세계 보니까 중첩되어 있어요. 파동과 입자가.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중성을 갖는다. 다양성을 갖는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직 정답은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고식적인 옹고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벗어났을 때 오늘날 21세기 윈윈 시대를 우리는 향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원자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대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보다 내가 잘난다. 너고 다르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원자의 세계에서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풀잎 하나, 돌멩이 하나, 태양, 지구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파동치며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 그게 다 전파,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유명한 정어 중에 울지 마라 애로우니까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것이 잘 알죠. 인간만 애로운 존재를 왜 하나님은 인간만 애롭게 이렇게 만들으셨는가 원망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야말로 불변하고 고정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시인, 묵객 모든 예술가들이 영원한 자연, 불변하는 자연, 그 자연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망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한하고 불행하고 인간만 결핍된 존재라고 한탄하고 한에 미친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의 세계를 살펴보니까, 소위 이 양자의 세계를 살펴보니까 원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뭉쳐있는 게 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 일본에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수소에서부터 92번 우라늄까지 그게 자연인데 그게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은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부터 92번 그 어느 전자도 한 놈도 안정된 놈이 없어요. 전부 다 불안하게 돼 있어요. 재미난 것은 이 전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돌면서 거기에 8개가 있어야만 안정돼요. 그런데 조물주는 일본에서도 92번까지 한 놈도 8개로 짝을 맞춰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외로워요. 그럼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불안을 역시 그들도 안정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전 원자들과 결합해서 8개 짝을 맞춰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게 바로 화학변화고 물질의 발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모든 물질은 그 화학변화, 바로 상생, 합해서, 분열해서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우주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자를 통해서 우주를 보면 우주도 자연도 기본으로는 다 불안정해요. 그 불안정하고 분열된 상태에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서로 단결하고 단합하는 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자연현상 속에서 양자과학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이 상생주의, 첨단과학, 양자과학을 보면서 우리의 우주관, 우리의 자연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문화관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 첫째, 내가 믿는 지식, 이념, 사상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그런 편견, 그런 우물한 개구리 사고에서 벗어나서 진리란 다양한 중첩성을 가진 것, 가능성을 가진 것, 영원히 가능성을 가진 휘날리는 깃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고, 나의 생각이 유연하고, 포괄적이고, 포용하고, 이런 사고가 될 수 있겠죠. 문학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동안 인간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 우월주의, 그것도 걷어쳐야 됩니다. 인간만 우월하다. 만물의 영장이다. 아니, 별도 달도 여기 흙덩어리도 너나 나나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자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인간의 성분이나 흙덩어리의 성분이나 같아요. 뭐가 우월합니까? 자, 그래서 그동안 인간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우주의 무수한 별이나 동물이나 바위종이나 인간이나 모두 원자로 구성된 평등한 공동체라는 사실, 그리고 모두가 파동으로 얽혀진 거대한 네트워크, 그물망의 조직이라는 이 사실. 그렇다면 나와 동물과 우주와 세계가 다 한 가족이죠. 서로 파동으로 소통하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관, 우리의 자연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작품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로, 인간만 결핍의 존재가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우주 만물 모두 결핍의 존재다. 따라서 결핍에서 충족으로, 분열에서 화합으로,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가는 것이 원자의 이치, 아니 우주 만물의 이치다. 그렇다면 한국 민족, 한국 문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답이 명쾌해집니다. 결국 상생의 이치,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러한 상생의 이치가 바로 우주 만물의 공통된 이치라는 그런 이치에서
우리의 우주관, 우리의 자연관, 인생관, 윤리관, 문학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바로 한국 문학의 아름다운 길이 있지 않겠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오늘 부여문학에 대한 저의 소망을 몇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참 부여가 이렇게 사비문학회, 부여문인회 또는 시사랑연구회, 또 사비문학, 백강문학, 백마강신들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지역에서 이만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좀 지역주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자. 다시 말해 도토리 기재기의 자기끼리끼리 노는 그런 그 의식에서 벗어나서 때는 바야흐로 지구촌 시대, 우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지구촌 시대 세계와 소통하는 그러한 선진적인 부여문학으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참 부여는 왜곡, 날조된 이 백제사 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역사를 걷어치우고 긍정적인 고도 부여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한 대표적인 롤 모델이 부여에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 유명한 서동요입니다. 여러분들, 서동요를 보면 정말 이 윈윈 세월, 상생의 정신을 가장 드러내고 있는 문학작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동요는 백제와 신라의 융합, 통합, 평화를 추구하는 통합 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해 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동요 정신이야말로 가장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이상적인 문학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그 서동요의 통합화의 사랑의 시학 정신을 계속 확대 승화시키는 부여문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급변하는 첨단 문명을 함께 호흡하며 시대를 선도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공부해가면서 문학해야 됩니다. 등단 한번 했다고, 내가 어떻게 시 한번 써서 당선됐다고 그거로 영원히 그걸 울거먹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전하고 창조하는, 끝없는 창조정신을 발휘하는 부여문학이 된다면 앞으로 정말 찬란한 백제 고도의 부여가 부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